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1000만 원이 있다고 손을 든 분들 중에서 굉장히 힘들게 이 1000만 원을 모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심도 가격을 골라가면서 보고, 커피도 저가 커피만 골라 마시고, 돈을 보면서 데이트 장소를 고르거나 돈을 보면서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를 고르는 이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처럼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모은 이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할까요? 어설프게 투자해서 전부 다 날려버릴 수도 있고, 너무 보수적으로 묻어두면 시간만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 제 사례를 기반으로 실전 노하우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은 돈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구조, 지금부터 전 사이트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모으는 그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모을 때 0원부터 1000만 원까지 바닥맞기가 중요합니다. 이 바닥맞기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장독대를 생각해 볼게요. 이 장독대의 밑바닥이 깨져 있다면 이 장독대를 채우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이 장독대의 밑바닥이 깨져 있다면 우리는 이 1000만 원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맞기의 첫 시작은 바로 지출 통제입니다. 저도 돈을 그렇게 잘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불리는 걸 더 재밌어 했고, 불리는 걸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조금씩 불리다 보니까 이 장독대가 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불리는 속도보다 빠져가는 속도가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차 싶어서 그때부터 이 장독대에 바닥을 막기 시작했고요. 제가 찾은 방법은 가계부 어플 많이 쓰시나요? 저는 뱅크샐러드라는 가계부 어플을 통해서 하루에 2만 원 쓰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월 단위로 내가 얼마를 써야지라는 예산을 정해놓으면 항상 그 예산을 초과하더라고요.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2만 원 쓰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여러분도 이 하루에 2만 원, 만 원, 3만 원 쓰기 운동을 해보시면 엄청난 효과를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에 통제해야 되는 금액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 한 달이 채워지고, 그 한 달 동안에 내가 목표했던 그 금액을 충분히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 하루에 2만 원 쓰기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1억, 10억, 100억, 1000억의 자산가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모두가 단돈 만원, 그리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에서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 통제를 하는 이 운동이 첫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투자 성향을 알고 이 성향에 맞는 공부 방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니, 또 공부를 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규모가 작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놔야 규모가 커졌을 때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투자 성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성향을 알 수 있을까? 막연한 이런 두려움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일단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분야를 먼저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나한테 맞는 분야를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IRP를 활용해서 ETF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ETF라는 걸 월에 10만원, 20만원 작은 돈으로 일단 테스트를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투자인가를 봤었고요. 그 다음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도 타격이 크지 않은 이 돈을 가지고 테스트를 통해서 나의 투자 성향을 확인해 보면 된다. 근데 그 확인을 가장 작은 단위로 할 수 있는 투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그 모든 것들이 맞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부동산까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왔던 케이스는 ETF도 맞지 않았고 주식도 맞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오다가 이 부동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장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저는 지금 이 경매, 부동산에 제 인생을 걸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3단계. 여러분만의 이 투자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했던 방식은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이라는 벽돌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 800페이지 될 겁니다. 그거를 쭉 읽고 전 세계에서 투자를 가장 잘했던 이 사람은 이러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 원칙 중에 여러분한테 꼭 이 원칙 한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잃지 말아라.
라는 이 투자 원칙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강조드린 이유는 제가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돈을 잃었던 투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몇 천만 원 잃어보니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절대 몇 천만 원 잃지 말고 이 영상을 통해서 돈을 제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돈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잃으면 잃는 거에서 끝인 줄 알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내가 다른 투자를 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A, B 2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A 선택지를 했을 때 B에서 나오는 이 결과값을 내가 손해로 생각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돈을 잃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다시 원상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서 500만 원을 잃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매일 우울하고 잠도 안 오고 하겠죠.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만드는데 1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그 시간들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난 여기서 시간도 잃고요. 돈도 잃는데 이 돈을 다시 1000만 원을 만들기까지가 몇 배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돈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그 노하우를 제가 뒤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000만 원으로 어떻게 이거를 불리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아직 투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고 투자에 대한 약간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략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략은 금리가 높은 적금을 찾거나 아니면 ETF라는 지수 투자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에서 적금이나 예금을 통해서 돈을 불리는 거는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적다면 저는 절대 여기에 돈을 넣어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걸 할 바에는 ETF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ETF 투자를 그냥 하시지 말고 책 3권 정도만 읽으면 충분히 이 ETF가 뭔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되지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수익률이 한 12% 정도 저도 나왔었습니다. 이 책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고 하는 책이고요. IRP라고 하는 이 상품과 그리고 ETF를 연동해 가지고 더 수익률을 좋게 만드는, 여러분이 세제 혜택도 받아가고 ETF로 수익도 얻는 이러한 상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읽고 2권 정도 더 읽었더니 이 ETF라는 걸 이해하게 됐고 IRP랑 ETF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2번째는 내가 좀 더 투자에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2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입니다. 주식. 이 주식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죠. 펀더멘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다. 여러 방식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맞는 방식을 찾을 때까지는 최대한 투자금을 적게 유지하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모를 때에는 방망이를 무조건 짧게 잡고 최소의 금액으로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단타를 해보면서 이 주식이라는 시장과 그리고 주식이라는 상품을 이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내가 어떤 걸 투자하기 전에 무조건 저는 책을 10권에서 20권 정도는 읽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 가서 전공 공부를 할 때 몇 권 정도의 책을 배울까요? 저는 한 20권에서 30권 정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야든 20권에서 30권 정도의 책을 읽고 시작한다면 준 전문가 정도는 돼서 내가 돈을 지킬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번째,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저는 부동산 경매로 진입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조금 더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이 주식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오프라인에서 내가 부동산도 가고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모니터 앞에서 하는 것과는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은 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는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 경매라는 도구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 달 정도 공부를 한다면 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십 명, 수백 명의 수강생분들과 상담을 해봤을 때 투자를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플랜이 있어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신용 점수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해요. 신용 점수를 통해서
은행에서 이 사람이 이자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그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 점수를 네이버나 토스나 올크레딧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내 신용 점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꼭 부동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신용 점수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카드론,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보험사 대출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출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신용 점수가 확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점수를 올리기도 굉장히 힘들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버는 대출을 받아야지 돈을 내는 대출, 이자가 높은 대출을 받아서 돈을 계속 내는데 급급하면은 이거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고금리의 대출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월급의 50% 저축하기인데, 이 저축하는 노하우는 하루에 2만 원 쓰기 운동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닥을 맞고 그 다음 물을 넣어서 이거를 쌓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한테 맞는 재테크 유형 확인하기입니다. 그 재테크 분야의 책을 한 5권에서 10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시도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제 투자로도 확신을 얻었지만 수많은 수강생분들의 성과를 통해서도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1억의 수익의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 성과들을 저희가 부자친구들 카페라는 곳에 직접 이제 성과 경험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제 전 사이트 이 유튜브 채널에서도 수익 성과는 그런 사례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6월 27일에 대출 규제에 대한 정책이 나왔었죠. 근데 그 정책 이후에도 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활발하냐, 거래할 수 있냐, 단기 매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확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 매매 사업자라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고 사고 팔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제에 상관없이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경매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혼자 하기가 막막하신 분들은 이 댓글 하단에 부자친구들 경매 단톡방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막막해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달에 경매 세미나가 있어서 그 경매 세미나 링크도 댓글 하단에 같이 첨부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그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열정도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돈을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 1,0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손을 들었다면 통장 잔고가 없는 분들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그 1,000만 원을 만들기까지 지출도 통제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아끼고 했던 그러한 좋은 습관들이 이미 생겼다는 그 결과물이고요. 그 좋은 습관 위에 돈 공부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내공을 쌓고 그 다음 투자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표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통장의 돈이 여러분의 가능성이고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매든 ETF든 주식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방향성과 그리고 끈기입니다. 내가 한번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그 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면 제가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전문가 전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